5년이 지난 네네. 2030년에는 여기가 이제 완전히 변모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 앞에 보이는 여기 펜스치인데 여기까지가 지금 이 사업 전면 부분입니다. 들어가는 전면 우측 좌측으로 해서 통행길이 있을 거니까 요 바로 인접지역 이런 곳에 투자를 하시면 이 매매 차익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싶어요. 아, 맞습니다. 네. 들어오는 차이가. 주인로에서 너무 벗어나 버리면 거리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 일대가 사실은 아파트가 들어서는 입구 바로 건너편이죠. 보시기에 이쪽에 있는 건물 오피스텔, 아, 이건 좀 신축이네요. 여기 현장 같은 경우가 오피스텔이 전용이 한 12평 정도 나와요. 네. 상당히 큰 면적이죠. 정투룸 정도의 크기가 되는데 월세가 한 얼마 정도 나오죠? 월세가 한 40만 원 정도 나옵니다. 40만 원밖에 안 네네. 돼요. 호재거리가 적용되면 많은 분들이 찾게 될 것이고 직장도 생겨날 그렇죠. 것이고 네. 또 여기 일을 하시는 분들도 원룸을 많이 찾게 되고 오피스텔 찾게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월세는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실제로 여기가 27개 호실 정도가 있어요. 개당 한 1억 3천 정도에 나와 있거든요. 금액이 상당히 저렴하죠. 월세가 만약에 45만 원 정도까지 나온다면 네. 수익률이 오피스텔에서 한 5% 정도까지 이거는- 나오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수익률 5%까지 나오는 데가 잘 없거든요. 없죠. 투자 목적으로 이런 괜찮겠네요. 것들은 사셔도 괜찮고 단체로 네.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해서 또 매입도 가능하시니까 여기도 투자를 하는 쪽으로는 방향을 좀 잡아보셔도 좋지 괜찮을 것 않을까 같네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네. 자, 또 저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그렇죠, 네. 이번에는 건너편에 오토바이 상사. 저 자리가 작년에 평당 한 1,800 후반대 계약이 되었죠. 앞으로 이제 호재거리가 더 있고 앞으로 금액대가 형성되는 시기까지 봤을 때에 현재 매입가 빌사부에서 판단하기로는 1,700에서 1,800 후반까지도 충분히 매입은 가능하다. 왜냐면은 통상적으로 이 역사가 생기는 쪽에 네. 대로변 자리들이 2,000 중반에서 중반, 그렇죠. 후반까지도 형성이 되고 네. 있기 때문에 현재 매입하신다면 5년 뒤를 보고 한 700에서 평당 한 800까지도 800까지도. 차익을 보고 매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너편 쪽에 저희가 전면이 굉장히 넓은 건물이 하나 또 관리 중인 게 있죠. 그쪽을 한번 가보도록 가보시죠. 할까요? 이 건물은 전면 면적이 넓게 나온 상가 건물입니다. 대지가 132평이고요. 건물 바닥 면적이 92평, 연면적이 한 233평 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되는 건물입니다. 외관으로 보기에 세입자들이 다 명도를 한 것 같은데요. 다 됐습니다. 1층부터 4층까지 명도가 다 싹 끝났고요. 명도한 데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건물 내부로 한번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네네. 이 건물이 40년 된 건물입니다. 노후 건물인데. 40년. 네네. 엘리베이터도 없고요. 안에 랩을 오면 다 노후가 돼가지고 또 향후 또 여기 4호선이 개통이 되면 불안 구성이 되기 때문에 매수하는 분이 이거를 인지해서 전부 리모델링 하는 쪽으로 해서 빌딩 가치를 높이는 게 아마 최선의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평당 1,880만 원에 25억의 매물로 나왔습니다. 주변 건너편 시세랑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이쪽은 전면 그 면적이 넓기 때문에 다른 건물보다는 가치 자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건물이 똑같은 면적이더라도 전면을 얼마나 많이 그렇죠. 풀고 있느냐에 네네. 따라 1층 상가를 분양하더라도 호실을 많이 분리시킬 수 있고 네네. 또 들어오시는 분 또 진입도 네. 용이하고 간판을 하나 달더라도 상당히 좀 돋보이게 네네. 연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매물의 옥상 부분입니다. 옥상 부분입니다. 네. 건물 후면부 쪽으로 한번 보시면 대부분 이제 경대를 보고 있는 건물 후면부입니다. 자, 이쪽 같은 경우에는 도시 첨단 산업단지로 해서 경대가 개발이 되는 호재가 있다 보니까 향후에 골목길들도 상당히 접근성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공고 내거리 쪽으로 보면 아파트 숲이 숲이 꽂아 있고요. 네. 여기 보이는 큰사랑 요양병원 뒤편으로 해서 강변까지 대연 이동 대건 쪽 사업단지가 GS가 네. 들어올 예정이죠. 네, 네. 그럼 다음 매물 한번 옮겨가 볼까요? 네, 보실까요? 네. 자, 수석님. 네네. 오늘 보신 매물 중에 가장 경대교행 인근에 가까이 접한 땅에 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물이 상당히 좀 노후됐습니다. 노후됐네요. 아까 그 건물보다 더 노후됐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지주분이 건물을 팔기 위해서 2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다 명도를 시켰어요. 2층은 지금 현재 세입자가 있지만 이 부분도 명도가 협의된다고 하니까 땅이 157평이에요. 157평 입니까? 반올림하면 157평이고 상업지역인데 상업지역이니까. 평당 금액이 1,400만 원입니다. 아, 그래요? 이 주변 일대에서 가장 금액대가 저렴하네. 뷰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옥상 가서 봐야 되니까 한번 계단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죠. 네. 남쪽으로 보시기에 강변도로 넓게 오픈되어 있는 거 보이시고요. 건너편에 첨단 요양병원도 7층부터가 노출이 되고 있는데 이 건물 바로 옆이 경대교잖아요. 엑스코스 중에 경대교역이 개통이 될 경우에 상당히 호재거리로 작용될 것 같아요. 많겠네요. 지금까지 보셨던 것들이 어떤 대로변에 대한 호재거리라면 여기는 역사에서 가장 접한 지역이 소재이기 때문에 157평이라는 상업지역의 땅을 이용해서 새로운 건축 행위를 통해서 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코스로 경대교 강변을 바라보는 건물이 하나 더 있는데
그쪽에 가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시죠. 네, 그러시죠. 신천 동로, 시천 대로가 보이는 영대교 앞에 대로변 건물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야구장 중심으로 해서 도시 첨단 산업단지 들어오는 거 매스컴에서 확인하셨죠? 예산을 1,200억 원 들여가지고 대대적인 공사가 내년부터 진행되는데 여기 인근에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건물주 분 모시고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저 보시기에 네. 저희 건물 이제 옥상에서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쪽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요. 개발 정보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거 말씀 주시겠습니까? 국가에서 지금 1,200~300억 정도 투입해서 디지털 혁신밸리로 구성을 하겠다. 네. 이런 계획이고 진입로라든지 이런 게 갖춰지지 않아서 아마 여기 어느 쪽이든 진입로가 예상이 좀 되고 있고 그래서 반가운 기운들이 좀 있는 편입니다. 지금 조성되는 산업들을 보니까 AI 분야도 있고 예, 예. 정보통신 분야도 있고 하던데 혹시 내용들 좀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첨단 디지털 밸리라고 하니까 빅데이터, AI 그런 쪽으로 조성이 될 것 같고 도청 후적지하고 삼성 창조 경제 단지하고 이렇게 클러스터로 엮어서 좀 더 개발을 강화하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학하고 같이 LH가 공동으로 네, 사업을 맞습니다. 하는 거다 보니까 주변 도심에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경대 이 사업지를 기점으로 해서 시너지도 생기고 개발 효과가 생길 거로 예상이 예,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 건물을 직접 가지고 계시니까 예. 세입자들이 들어오는 부분도 예전에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이 계셨다면 젊은 청년층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예상도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건물을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방향으로 건물 리모델링이라든지 매매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생각도 하고 있는 주변에 건물주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아, 예.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엑스코선의 개발 호재도 있지만 경대교에서 파생되는 도시 첨단 산업단지 조성 계획도 개발 호재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셨던 매물 통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희 빌사부로 문의 주시고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